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20년 전에 극장에서 디워를 봤거든요. 그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한국 영화가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도전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무기가 LA 한복판을 누빈다. 당시로서는 굉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극장에 갔죠.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CG는 인상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야기나 대사, 연출, 연기 측면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아마 저와 비슷하게 느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워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더니 글로벌 영화 순위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도 상위권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 뉴스를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디워가 왜? 근데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오래된 영화가 아니라 갑자기 화제가 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영화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큰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OTT는 영화의 수명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화의 인생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영화를 만듭니다. 극장에서 개봉하고요. 첫 주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죠. 입소문이 나고요. 흥행하면 오래 상영하고 실패하면 빠르게 극장에서 내려옵니다. 물론 이후에 DVD로 나오기도 하고 TV에서 방영되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상 영화의 운명은 극장에서 거의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에서는 개봉 첫 주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OTT가 등장하면서 이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실패했던 영화도 OTT에 올라가면 다시 새로운 관객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0년 전 또는 20년 전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오가 정확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2007년 한국에서 이미 평가가 끝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순간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시청자에게는 이 영화가 사실상 신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2007년 한국에서 벌어졌던 논쟁이 없습니다. 한국 영화의 자존심이다, 애국주의 마케팅이다, 헐리우드를 따라잡았다, 이런 맥락을 잘 모릅니다. 그냥 화면에 뜨는 거죠. 거대한 용이 있고 또 LA 배경이 있고 괴수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한번 눌러봅니다. 그 순간 2007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2026년에 새로운 콘텐츠가 되는 순간이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콘텐츠의 나이는 제작된 날짜로 결정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나에게 처음 발견된 순간 그 콘텐츠는 신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반대 방향의 현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전지현 주연의 군체 같은 영화는 극장 상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OTT로도 관객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워와 정확히 정반대 상황이죠. 디워는 19년이 지나 OTT가 다시 불러낸 영화이고 군체는 극장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OTT가 다음 관객을 만나게 해준 영화입니다. 그런데 둘을 같이 놓고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영화에게 하나의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극장에서 태어나고 극장에서 가장 빛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화는 극장과 OTT의 시간이 겹치고요. 어떤 영화는 몇 년 뒤에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는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봉일이라는 말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워의 개봉일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2007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26년 처음 디워를 발견한 유럽의 어떤 20대에게는 어떨까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2026년에 처음 등장한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콘텐츠 하나의 생일만 존재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OTT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극장에서는 우리가 영화를 찾아가죠. 포스터를 보고 예고편을 보고 상영 시간을 확인하고요. 표를 사죠. 하지만 OTT에서는 반대로 반대의 일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집니다. 영화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회원님이 좋아할 만한 영화, 오늘의 탑 10,
지금 뜨는 컨텐츠, 또 내가 검색하지 않았는데도 화면에 나타나잖아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컨텐츠가 다시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작품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죠. 디워를 다시 보려면 먼저 디워를 기억하고 검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이 19년 전 영화를 내 눈앞에 다시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TT의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히 취향을 분석하는 기술이 아닌 겁니다. 과거의 컨텐츠와 현재의 취향을 다시 연결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괴수 영화가 유행하면 10년 전 괴수 영화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배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그 배우가 한 15년 전에 찍은 영화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하나가 해외에서 대박이 나면 그 배우의 과거 작품까지 연쇄적으로 발견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 컨텐츠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발견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영화, 많이 보는 영화가 점점 다른 개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디워가 글로벌 6위에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해외 관객들의 평점도 여전히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항상 최고의 작품만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날은 감동적인 명작을 보고 싶고요. 또 어떤 날은 머리를 비우고 괴수가 도시를 때려 부수는 영화를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선택의 비용이 굉장히 컸잖아요. 시간을 정해야 되고 영화관까지 또 가야 되고요. 또 표를 사야 되죠. 2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이 영화 볼만해. 그런데 집에서 OTT를 켜면 선택의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재미없으면 10분을 보다가 끄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클릭합니다. 급 영화나 혹은 과거 흥행에 실패했던 작품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극장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던 컨텐츠가 OTT에서는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영화 산업의 경제 구조까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컨텐츠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20년 된 영화가 창고에 있는 오래된 재고에 가까웠는데, 물론 TV 판권이나 DVD 같은 추가 수익은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스트리밍 시대에는 이 오래된 영화들이 라이브러리 자산이 되죠.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영화가 어느 날 알고리즘을 타고 다시 노출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 다시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콘텐츠의 감가상각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동차는 오래되면 대부분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콘텐츠는 오래됐다고 반드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시대가 한 바퀴 돌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콘텐츠 기업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수천 편의 콘텐츠 중에 무엇을 다시 발견시키느냐가 또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 보면 AI까지 들어오잖아요. 지금의 추천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정교해진 AI가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최근 어떤 영화를 봤는지, 또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지, 어떤 장면에서 오래 머물렀는지까지 이해한다면 20년 또는 30년대 컨텐츠 중에서도 지금 나에게 맞는 작품을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컨텐츠 산업의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신작을 만드느냐 또는 그것만 아닐 수 있겠습니다. 누가 과거의 컨텐츠를 가장 잘 다시 발견시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공급은 이미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제는 볼 게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래의 OTT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컨텐츠의 양보다는 발견의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OTT와 영화관의 관계도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OTT 때문에 영화관이 죽는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집에서 기다리면 볼 수 있는데 굳이 극장에 가야 하느냐라는 고민이 생겼었죠.
극장 입장에서는 OTT가 강력한 경쟁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영화내는 위기일 수 있겠지만 영화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극장이라는 하나의 무대에서 몇 주 동안 승부해야 했던 콘텐츠가 이제는 그 수십 개 국가에서 또 수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새로운 관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군체처럼 극장에서 OTT로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디워처럼 한 19년을 기다렸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계의 관객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OTT가 바꾼 것은 영화를 보는 장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가 살아있는 시간을 아예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20년 전 극장에서 디오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본다고 해도 갑자기 명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로벌 순위를 보면서 디오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 거죠. 영화의 평가가 아니라 그 영화의 운명에 대해서입니다. 2007년 우리는 디워의 평가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19년 뒤에 그 전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세대가 전혀 다른 이유로 이 영화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년 전에 실패한 영화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또 10년 전 드라마가 갑자기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잊어버린 콘텐츠가 20년 뒤에 또 새로운 세대에게 처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콘텐츠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개봉이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두 번째 기회도 세 번째 기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OTT 시대의 가장 큰 변화가 영화를 집에서 볼 수 있게 된 것도, 또는 그 볼거리가 많아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컨텐츠가 쉽게 죽지 않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D워의 그 19년 만에 글로벌 6위는 그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 전 봤을 때는 별로였는데 최근 다시 봤더니 괜찮았던 영화, 혹은 OTT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오래된 명작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심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 심심한 철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